안녕하십니까. 허형강TV 허형강입니다. 오늘은 제10회 방송으로서 임진강 대홍수 수해를 방관하는 정부 당국을 비판한다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. 네,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가막산, 여기는 파평산, 여기는 임진강입니다. 여기가 호록우루성이고, 그리고 이 뒤쪽이 개성 송악산이 있어서 3대 전기가 모여서 임진강 문화권에는 많은 인물들이 탄생한다는 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 임진강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정부는 인간의 이런 아픔과 고통을 무시하고 있습니다. 또 설명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당연한 얘기를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예산 없다는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. 예산이 없으면 민간에서라도 하면 되지. 그걸 굳이 막을 이유는 없거든요. 수해가 난 거 빤히 알면서 그걸 방치한다는 것은 그 반역행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자,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비룡대교 상단에서 이 건조편에 봤을 적에 그 하얀 건물이 2층 건물이 이겁니다. 그러면 그 계획홍수위가 여기 빨간 선이 계획홍수입니다. 이건 이 도면 자체가 임진강 하천정비 기본계획 측정 제 162번에 있는 도면입니다. 그래서 여기가 계획홍수인데 그 99년도에는 여기까지 물이 찼고요. 96년도에는 18.8m, 18.8m까지 물이 이렇게 올라왔어요. 이게 현지에 기록되어 있는 수치입니다. 그리고 먼저 사진에서 보여드렸듯이 그 수치가 바로 이런 걸 말하거든요. 근데 그 정부에서는 홍수 흔적 수위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안 했어요. 그때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90년도, 99년도 홍수위를 보면 정부가 계획한 홍수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다. 이게 뭐 그 이 정도가 높으면 이게 16m인데 그 지금 그 25m 이렇게 되면 18m 이렇게 되면 18.8m면 19m잖아요. 그러면 이게 계획 홍수보다 얼마나 높습니까? 이렇게 오차가 나는 게 어딨냐고요. 이걸 얘기를 해도 수정도 안 하고 그냥 그걸 고집하고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이거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. 여기는 금파취수장인데요. 금파취수장에 가면 여기 이렇게 홍수 흔적 수입표를 이렇게 맹길어 놨습니다. 파주시에서. 그래서 96년 홍수위가 18.2m로 이렇게 해놨어요. 그리고 여기 홍수위표가 또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를 해놨고 여기 분명히 이 18.2m로 되어 있거든요. 자,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이 검은 선이 지금 현재 그 임진강 석벽 위입니다. 임진강 석벽이 이렇게 20m 높이로다 이렇게 조성이 돼 있어요. 근데 금파취수장은 18.2m에 있었거든요. 이 절벽 높이보다 얕다는 얘기예요. 자,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? 이 파란 선이 을축년 1925년 대홍수 때의 홍수이거든요. 이거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 그대로예요.
그런데 이 빨간 선이 96년, 99년도에 홍수이거든요. 그러면 23.5m예요. 이게 18m하고 이게 비교하면 5m 차이가 나죠. 무슨 1, 20cm도 아니고 이렇게 날 수가 있느냐고요. 그래서 제가 그 하천정비 기본계획 할 때 이거 계획한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어요. 비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여기까지 했다고 기록을 해놨느냐고 물어봤거든요. 그랬더니 이 담당자 하는 얘기가 죄송합니다. 현장에 나가지 않고 그냥 과거 수치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.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내용을 재판부에다가 얘기를 했어요. 그 증인 신청도 했거든요. 근데 재판부에서 받아주지도 않았고 또 그 그 재판을 그냥 패소를 해버렸어요.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. 이게 무슨 법치주의가 맞습니까? 이렇게 그 절벽 높이가 20m인데 23.5m까지 이렇게 올라갔으면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.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잘못됐다는 걸 제가 두차 경고를 했고 지금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앞으로 임진강 유역 제방 붕괴 다 되면 앞으로는 인재가 저기 그 자연재해가 아닙니다. 인재입니다. 그만큼 얘기를 하고 그만큼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 받아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. 이게 잘못됐다는 건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원인은 뭐냐? 이렇게 퇴적되는 원인은 급격하게 쌓인 퇴적물에 의해서 홍수단면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내용들은 제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하천 정비 기본 계획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다음으로 가겠습니다. 이게 하천 정비 기본 계획 118번 넘버 118번에서 이제 인용한 건데요. 이게 하천 정비 계획에 나와 있는 현장 안면도예요. 그러면 현재 요 아래서는 그 홍수기 갈수기 때 평상시에 홍수예요. 근데 정부가 높여온 거는 8m로 계획을 해놨어요. 근데 실제로 96년, 99년도에 연달아서 비가 여기까지 왔거든요. 그리고 여기 절벽 위에 있는 그 군인 초소가 2.4m 되는 높이의 그 초소가 이렇게 범람을 했어요. 지붕도 안 보이게 다 덮였었거든요. 그러면 이게 무슨 놈은 치수 사업이 이런 게 있냐고요. 또 얘기를 하면 얘기라도 받아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.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이 판단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해야 될 일이고 또 이 시청하는 분들이 판단하실 일입니다. 네,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지금 여기 보면 여기 파란 색깔 지금 뜨죠? 이 파란 색깔이 과거에 물 흐르던 자리입니다. 제가 이걸 측량을 안 해보고 그랬으면 이런 걸 주장할 수가 없어요. 여기서부터 비룡대교까지 저희가 측량 다 했어요.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까지가 과거에 강물이 흐르던 데예요. 적어도 1930년 경에 이 토지 조사를 했거든요. 일제가 1930년에 토지 조사할 때 그때 당시 여기는 강이었었어요. 여기서 이쪽으로는 다. 근데 지금은 요 개천으로 변했잖아요. 여기까지 넓었던 강이 이렇게 좁아졌거든요. 그러면 조치를 해야죠. 이거를 방치한다는 것은 민생을 방치한 거고 민간의 그 고통을 무시하고 그런 파렴치한 그런 행정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이 사진은 뭐냐면 울충년 대홍수 당시에 이 사진입니다. 이 고랑포 나루 옛날 사진인데요. 여기 보면 배에다가 이걸 버스라고도 하고 뭐 시발 뭐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자동차입니다. 그리고 여기 새우젓배, 소금배,
콩 실은 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서로 무역을 해요. 그러면 강화도, 인천, 그 영등포, 마포 이런 데서 무역선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. 여기 요 자지포까지가 서해 밀물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.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깊이가 18m 있었어요. 이 강 깊이가 18m입니다. 이거 저희가 그 호링을 해서 그 밑에까지 다 조사를 해봤거든요.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저는 돈 들여서 다 해봤기 때문에 이걸 내용을 알거든요. 그래서 그 18m 이게 어떤 이 강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도가 치잖아요.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개천으로 변했어요. 이거하고 이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. 같은 위치에서 찍은 사진이. 그리고 여기 이 아래 빨간 선이 뭐냐면 여기 이게 주막집입니다. 이 외정시대 때 여기가 한 시내가 여기서 주막집을 했거든요. 그런데 이 주막집이 을충령 대홍수 때 요 지붕 중간까지 물이 잠겼었어요.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절벽에 있는 집 하나만 물이 잠겼었어요. 근데 물론 이 집이 지금은 있지를 않지만 지금은 이 지붕까지 다 90년도, 99년도에 넘치도록 물이 찼었거든요. 이거를 방치하면 어떡하냐고요. 그리고 앞으로 계속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질 텐데 이거를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되냐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다음은 또 넘어가겠습니다. 여기 그 지금 절벽의 반대편입니다. 그 한신의 나루터. 그러니까 요 나루터 바로 건너편이 이겁니다. 그러면 여기서 이 수면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7.9m예요. 이렇게 퇴적물이 쌓였어요. 그건 6층 건물 높이거든요. 그러면 퇴적물이 이렇게 쌓였으니 물이 어디로 가겠냐고요. 자, 어쨌든 이렇게 18m 정도 이렇게 쌓였다는 걸 아시고, 자, 여기서 이제 이건 평면도입니다. 여기 이 나무 서 있는 게 이게 절벽이에요. 여기 강이 여기 살짝 보이는데 이게 절벽이거든요. 그러면 저희가 측량을 해본 결과 외정시대 때 이 토지 지번 매길 적에 일제가 지번 매길 적에 여기는 강이었었어요. 지금도 여기는 지목이 하천으로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1930년대까지만 을충년 대홍수도 그때 당시만 해도 여기까지가 강이었었어요. 그러니까 물 빠짐이 좋으니까 홍수가 안 났었죠. 범람을 안 했어요. 그런데 이렇게 퇴적이 다 되고 보니까 이렇게 그 순간 통수 단면이 적어지니까 이렇게 범람을 하는 거예요.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? 안 해야 되겠습니까? 그건 시민들 또 지역 주민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판단하셔야 될 일입니다.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내용을 보고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.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나중에 큰 화근 덩어리가 되니까 두고 보십시오. 자, 그리고 이제 이거는 2002년도 6월 5일 날 바로 이 고랑포 나루에서 민관군 공동 공청회를 개최했어요. 이분이 25도 단장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파주시장 이준원 시장입니다. 당시 여긴 국회 부의장, 의회 부의장이시고 이렇게 저기 파주시 관계자들, 지역 주민들 이렇게 다 참석을 했어요. 여기 국방부 그 용산사업단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여기 이분은 지금 주민이 이 정부하고 군부대의 행태에 대해서 항의하는 내용입니다.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임진강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모습이고요. 이때 당시에 파주시장은 이 사업은 주민 수건 사업이니까 꼭 하도록 해달라고 지금 사단장한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사단장은 그 자리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. 근데 돌아가서는 답이 달라요. 결국은 동의를 안 했거든요.
그러고서 정부를 안 움직이게끔 맹길었어요. 이런 개 같은 경우들이 어딨냐고요. 주민의 생명을 놔두고 이렇게 행동해도 됩니까? 자, 또 여기 하나 보시자고. 이것도 아마 시대에 보기 드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지금 이 빨간 선이 여기 차 가는 거 보이시죠? 이게 지금 37번 국도입니다, 이게. 이 빨간 선이 국도 차 다니는 데거든요. 이게 좀 나무에 가려서 이건 손으로 해놓은 건데 96년도, 99년도에 물이 여기까지 노란 선까지 찼었어요. 그러니까 96년, 99년 같은 비가 또 온다 그러면 그 물이 여기 차는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이 고속화도로가 이렇게 수중으로 되는 경우 보셨습니까? 앞으로 수해가 나면 그런 일을 또 처음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. 이게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. 이러한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이런 경우가 없어야 주민들도 삽니다. 그래서 정부에서 조속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. 왜 저희는 다른 게 없어요. 빨리 순간 통수단면을 넓혀서 물 빠짐을 좋게 해주자. 그런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그 사실대로 하자면 이 강바닥 다 파내야 됩니다. 그동안 메꿔진 거 다 파내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순간 통수단면을 넓혀줘야 돼요. 그리고 여기도 물길을 더 넓혀줘야 돼요. 근데 지금은 지금 이조차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지책으로 한 거는 서울 한강 부지 모양 높이 쌓여 있는 거 위에라도 걷어주자 그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수위를 낮춰주자, 순간 통수단면을 낮춰주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수면에서 한 2m 정도만 남기고 그 위에는 이렇게 고수부지를 맹길어서 비가 올 때는 이용을 못하고 비가 안 올 때는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그나마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게 그 2003년도 8월 24일 날 300mm 비가 왔어요. 저희가 이 수리 계산을 해보니까 일일 강수량 320mm면 임진강 제방이 다 범람합니다. 근데 이날 처음으로 다 300mm 비가 한 번 왔어요. 96년, 99년 수해 이후에 계속 비 안 오다가 요때 한 번 이렇게 왔어요.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? 이, 이 제방까지 올라왔거든요, 물이. 그러니까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포크레인들 동원해가지고 막 무너지는 거 막고 막 그랬었거든요. 그게 300mm 비 왔을 때의 얘기입니다. 320mm가 되면 전부 다 붕괴되는 거예요. 이 위험성을 저는 알려드리는 겁니다. 이거를 꼭 해서 우리 임진강 무역 문화권 이 훌륭한 지역이 수해 피해 없이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. 그리고 임진강에는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그 내용뿐이 아니라 아구도 큰 문제예요. 지금 여기가 통일 전망대고 여기가 북한 관산포인데요. 요 사이가 3.2km입니다. 근데 이때 당시는 뭐 군인들이 이 작전상 좁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좋게 생각해서. 또 한 가지 또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이거 논을 맹길어서 그 식량 안보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도 또 생각을 좋게 해봅니다. 그러나 이건 잘못한 겁니다. 460m 여기가 3.2km면 여기는 적어도 1.5km 이상은 띄워줬어야 돼요. 근데 460m로 좁혀주니까 여기서 임진강의 그 많은 수량이 여길 빠져나가질 못해요. 그러니까 상류가 퇴적이 일어나는 거죠. 퇴적은 왜 되냐면 그 입조 퇴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
그 모래라는 것을 바닷물이 조수가 들어올 때 모래를 몰고 들어왔다. 물이 나갈 때 다시 끌고 나가야 됩니다. 그게 이제 입조 퇴사의 법칙이거든요. 그런데 이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여기서 밀고 올라갔다 여기서 못 빠져나가요. 그러니까 퇴적을 여기다 다 쌓아놓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자연의 법칙을 깨뜨려서 입조 퇴사의 기본 법칙조차도 깨버렸다.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어쨌든 3.2km 여기 지금이라도 이거를 넓혀서 지금 저기 그 넓힐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. 여기 이거를 강폭을 넓혀줘서 하구를 넓혀줘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필히 해줘야 됩니다. 그리고 다음 보면 자 지금 이게 강입니까? 이게 썰물대인데요.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한강은 막힌 데가 없어요. 인위적으로 조작한 데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 그대로 하구로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. 근데 임진강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물을 못 나가게 해놔서 위에서 밀고 내려온 물들이 이쪽으로 밉니다.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온 물들이 그 유속이 떨어지면 자갈을 이 모래를 그 바닥에 떨궈 놓거든요. 그것이 퇴적돼서 생긴 게 이렇게 된 겁니다. 지금 여기 북한인데요. 뭐 배 탈 것도 없이 그냥 탱크 타고 그냥 건너가면 될 정도예요. 이 정도입니다. 이게 자연의 법칙을 깨트린 거거든요. 그 우매한 행정을 하지 말고 현명한 행정을 해서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. 자, 여기는 그 임진강 여기 그 자유로고요. 여기가 당동아이시입니다. 그 당동아이시 바로 앞인데 여기가 이렇게 퇴적이 됐어요. 이거 옛날에요. 거북선 맹기로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실험하던 자리예요. 군선이 왔다 갔다 하던 자리다 그런 얘기입니다. 근데 이게 뭡니까? 이게 바로 이 아래를 460m로 줄여놓는 바람에 발생한 일이에요. 위에서 물이 쓸고 내려오다가 여기서 가로막혀 있으니까 유속이 떨어져요. 그러니까 여기다 자연이 내려놓는 거죠. 그래서 퇴적된 게 이렇게 된 거예요. 이게 자연의 법칙을 깨뜨려서 세운 일입니다. 그런데 한 가지 또 한심한 얘기는 이렇게 자연의 법칙을 깨뜨려서 이렇게 된 거를 이거를 또 환경론자들은 이걸 보호하자고 그래요. 이거 보호해서 뭐 할 건데요? 이거를 물 빠짐을 해서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지 이걸 자연 보호라고 그렇게 몰아붙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자, 마지막입니다. 이게 저희가 하도 답답해서 정부에서 또 안 하고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에 이거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. 임진강 장자리지구 침수방지 대책사업 사업계획서를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사업계획서 한번 하려고 그러면 질탐사, 수송탐사, 환경영향평가 모든 걸 다 거쳐야 되죠. 그러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며 돈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? 그 적지 않은 돈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이 그 힘든 돈 들여서 이걸 해서 그 허가 신청을 했어요. 그랬더니 빠꾸했어요. 그래서 소송을 했거든요. 소송을 했는데 재판부도 똑같더라고요. 재판부에다가 우리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지금 이제 그분 돌아가셨는데 정원복 할아버지께서 불충년도에 여기 물이 안 찼었다. 그걸 증언을 하고 이게 자필도 써주셨거든요. 그걸 제출해 가지고 그걸 증인 신청을 했어요. 그분. 근데 그분이 해주신다 그랬거든요. 근데 그분 재판에 지고 나서 또 그분도 또 돌아가셨어요. 근데 지금까지 왔는데요.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. 그동안 피해가 없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정부가 하든 누가 하든 빨리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것으로 임진강 사업에 관한 설명을 말씀드리면서 치산 치수 사업은 정책의 기본이고
통치의 기본 이념입니다. 그런 걸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또 수에 관해서 민심이 흉흉하게 맹기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고 모두가 잘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일을 열심히 하도록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